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원 해설을 맡은 최진아입니다. 우선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시험이다 보니까 그 크기는 다를지언정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크고 작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때 왜 그 문제를 못 풀었지? 그때 왜 실수했지? 이런 자책감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많이 지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조금은 다독여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예비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와 더불어서 오늘의 수능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단원에서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떠한 구성으로 출제되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차근차근 풀어볼 것인데요. 그 해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이번 시험 어땠는지,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어땠는지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험 난이도입니다. 올해 치러졌던 9월 모의평가와 비교를 해보면요. 유사했다,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유형도 비슷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다 봤다면 아마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몇몇 문항들에서는 9월 모의평가를 변형해서 출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비슷하게 출제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요, 즉 2023학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올해 수능이 다소 평이했다, 올해 수능이 보다 덜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 또는 작년 수능보다 평이했다라고 할지언정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그런 긴장감이 가득한 시험 현장 속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에서요,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조금 난도가 높았던 이유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시간 싸움 문항입니다. 물론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중요했습니다. 우리 탐구 영역의 특성상 30분 이내에 모든 문항을 풀어내고 검토하고 마킹까지 해내야 하기 때문에 늘 시간 안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요 2, 3페이지 우리가 빨리 풀어내야 해 라고 강조했던 요 2, 3페이지에서 시간 싸움 문항이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됨에 따라서 그것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키워드만 봐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양자수, 그리고 오비탈의 전자 배치, 그리고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항들을 하나로 묶어 보았는데요. 이러한 문항들에서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자료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조건들의 조합에 맞는 답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한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르게 조합을 떠올려 보고 그것을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동위원소, pH, 중화적정 또는 농도와 관련된 문항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이시죠?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러한 문항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계산이 필요한 그러한 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항의 중요도가 높아진 이유는요, 요 체감 난도가 낮았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 난도가 조금이라도 낮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4페이지의 킬러 문항에 있습니다. 4페이지의 킬러 문항이요, 그 수준이 다소 낮아졌다, 다소 덜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항보다 오히려 2, 3페이지의 시간 싸움이 중요도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근데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것은 요 2, 3페이지의 시간 싸움 문항들 때문에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는 바람에 4페이지에 조금 쉬워진 킬러 문항들을 풀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조금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번 수능 시험에서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볼 문항들을 추려보았습니다. 1페이지는 아마 다들 무난하게 풀어냈을 것 같고요. 2페이지에서 첫 번째 8번 문항을 다시 점검할 문항의 첫 번째 문항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주제는 오비탈과 전자 배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 배치라고 하면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합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값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또는 혼자 공부를 하면서 쭉 한 번씩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이요,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값들을 분모에 넣을 수도 있고 분자에 넣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새롭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빠르게 해석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답을 빠르게 찾아내야 하는 그 조합에 대한 시간 싸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9번 문제입니다.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우리가 산화환원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는 산화수의 증감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즉 산화수 문제인데요. 그것은 개수 맞추기와 더불어서 출제가 되는 문항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이 나오면 어떠한 문제풀이의 핵심 키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점검 요소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9번 문제 해설할 때 다시 한번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서 10번 문항, 오비탈과 양자수입니다. 이것도 8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지요. 양자수,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각각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양자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문제에 출제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 양자수들을 더하느냐 빼느냐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느냐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해석해서 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꼽아본 문항은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은 동위 원소와 관련된 문항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죠. 우리가 9월 모의평가에서는요,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에 대한 계산을 했었고요. 이번 수능에서는 1단원과 연계를 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1g당 중성자수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수풀 보자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서 14번 문항에서 약간 생소한 자료를 보았을 텐데요. 우리가 항상 보던 자료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자료가 나왔을 때 그냥 무작정 바로 연필을 가져가서 막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까를 몇 초 동안 고민을 했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에서 조금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숲을 보는 자세를 갖자라는 키워드를 붙여보았습니다. 15번 문제는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봤던 조합 문제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주기적 성질들 중에 어떤 것을 엮어서 출제하느냐라는 것으로부터 벌써 문제를 다양하게 출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프로 출제가 될 때도 X축, Y축에 무엇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무조건 외워서 풀 수가 없는 단원이 되겠죠. 문제가 주어지면, 자료가 주어지면 그것을 빠르게 해석하고 또 그 조합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맞는 원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점검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는 중화 적정 실험 문제입니다. 16번 문항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계산 문제로서 시간 싸움이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꼽아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숲을 보자라는 아이콘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중화 적정 실험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산 하나와 염기 하나의 실험이어서 그냥 H 플러스의 양과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라는 것만 이용을 하면은 쉽게 답을 낼 수 있었던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여러분이 모의평가를 분석하고 또 이번 수능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뭐 밀도와 연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단원의 농도와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도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좀 계산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숲을 보자라고 붙여놓은 이유는요. 이번 시험에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내가 불필요한 계산은 무엇이 있을까? 꼭 필요한 계산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었다면 여러분이 조금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16번 문항을 해설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페이지인데요. 보다시피 시간 싸움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소모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4페이지에 갈 때 약간의 당락이 결정이 되겠지요. 사실 이러한 기조는요, 즉 4페이지의 킬러 문항의 난도가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2, 3페이지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 또는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조합 문제들이 더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조는 올해 모의평가에서도 꾸준하게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지만 시험장에서는 그게 잘 떠오르지 않았겠죠. 시험장에서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는 사실 모두 다 킬러 문항인 것은 아닌데요. 우선 4페이지의 문항은 모두 다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문항들이었는데요. 17번은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문항입니다. pH와 pOH 합이 25도씨에서 14이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모의평가에서 앞서 예고했듯이 pH나 pOH가 반드시 정수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형태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계산을 잘 해냈으면 쉽게 풀었을 만한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18번 문항은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의 문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가산이 포함되긴 했지만 두 개 혼합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 한 개와 염기 하나만 혼합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액성을 판단한다거나 농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9번은 화학식량과 몰 파트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모의평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떠오르는 킬러 단원이라고 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다라고 하면은 양적 관계, 즉 1단원의 양적 관계와 대단원 4의 양적 관계 이 두 가지만 떠올리기 쉬운데 계산 실수가 잦을 수 있는 화학식량과 몰 파트 여기에서도 이제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9월 모의평가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9월 모의평가에서는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 실린더 그림을 줬다면 수능에서는 표를 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쓰인 문제풀이 요소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의 개수는 분자의 개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라든가 같은 양에 들어있는 원자의 질량은 원자량에 비례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화학반응식과 양적 관계인데요.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오답률이 1위이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20번까지 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20번이 오답률이 높은 것이지 이게 그렇게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문제풀이 요소가 필요했던 문항도 아니기 때문에 점검 요소에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수업 시간에 기초 양적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bottom to top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라는 의미로 점검 요소에 적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번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점검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본인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모든 문항들을 함께 볼 것인데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또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